예, 역시 뭐 매수인, 그러니까 사시는 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련해서 규정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임진식 변호사라고 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컨텐츠 관련해서 오늘 또 저희 법무법인의 또 소중한 변호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가장 핫한 인기가 있는 변호사님이신데요. 이쪽에 경험도 많이 있으셔서 귀한 시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큐브 기록지 장신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식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릴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가 될까요? 오늘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는 변호사님 이제 뭐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그 다음 잔금 이런 순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특히 일단 계약금이 지급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파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좀 싸게 판 거 아닌가, 또 반대로 매수인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에 소위 말해서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파신 분과 사신 분,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쪽에 각각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혹시 이럴 때라도 제가 건물주가 한번 돼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저도 건물주가 돼보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 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매도인 측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2배를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제 계약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해지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들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사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보면 이런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결국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까지도 해지를 할 만한 실익이 있는지 그 기회비용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매도인은 그러면 계약금 2배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 네, 되겠죠? 맞습니다. 예, 역시 뭐 매수인, 그러니까 사시는 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련해서 규정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걸 토대로 해서도 계약서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매수인께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해지 의사 표시를 하시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역시 같은 문제인데, 과연 내가 이 계약금까지 포기를 하면서라도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계약금이 입금된 이후에 중도금까지 입금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일방적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약을 그만하자, 임의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되면 될수록 소위 말해서 가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가 빨리 이 해당 물건을 좀 선점하려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임의로 맺는 계약이 사실은 실무에서는 상당히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 막상 가계약금을 딱 내놓고 나니까 잘못한 것 같다, 파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실제로 저희 상담 건수에도 상당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만약에 가계약만 이루어진 상태라면은 이것 또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중도금 등의 액수와 지급일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가계약도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계약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체결하실 때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단순한 가계약이니까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어떻게 특정이 되고 중도금 액수나 뭐 지급 방법, 일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가계약도 실제 체결된 계약과 동일하게 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또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면 좋을까요?